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릴 대 슈투른그라츠.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그로바, 그리고 이제 양일고 메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지금 티아고 산토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좀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키퍼 한 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스타 보이고 있고, 700원인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타705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뭐 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달 가까이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와 챔스 모두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내면서 현재까지는 좀 2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챔스에서는 이제 레알, 꼬마를 좀 연달아 잡은 게 이제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지로나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최근 좀 슈트룸도 확실히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제 아무리 지금 뭐 페이스가 좋은 슈트룸이라고 해도 릴이 그래도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뭐 풋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그래도 좀 후방이 약한 슈투른그라츠 상대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 릴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비 후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릴이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슈투른그라츠 최근 좀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상으로 제 릴의 이제 페이스가 훨씬 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에서 좀 강하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더 우세하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릴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지금 뭐 릴이 확실히 좀 흐름이 안 좋거나 뭐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약간 좀 좋은 흐름을 홈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릴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릴 승에 2.5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볼로냐. 자,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좀 이제 팀 내 핵심 득점원이 이제 오르솔리니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에서는 좀 타격이 큰 현재 좀 볼로냐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벤피카가 지금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홈 모나코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모나코가 중간에 좀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긴 했지만, 퇴장 당하기 전에도 이제 벤피카가 크게 밀리지 않으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 이제 이후에는 이제 수적 우위를 잘 살려서 이제 좀 승리까지 좀 거뒀었죠. 네. 확실히 좀 요런 좀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좀 베네치아와 그리고 이제 몬차 상대로 이제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유벤투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최근 좀 경기력이 좀 우러른 그좀 볼로냐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볼로냐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뭐 챔스에서는 지금 뭐 4연패 중으로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남은 챔스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 이제 프로권 진입도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전보다 좀 챔스 경기에 대한 그좀 중요도가 이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좀 챔스에 좀 더 이제 힘을 뺄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할 수 없다. 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뭐 이제 8위권 진입까지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볼로냐보다는 뭐 벤피카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도 이제 벤피카가 더 좀 우세하고, 그리고 확실히 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벤피카가 더 좀 유리한 부분은 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뭐 원정에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 벤피카 상대로는 이제 좀 힘든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뭐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벤피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벤피카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맨시티. 자, 일단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곤잘레스 그리고 이제 브레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캄비아소까지 좀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네, 요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리 그리고 이제 아킨지, 아케, 이제 스톤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이제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러면서 좀 전체적인 좀 전력 누수도 이제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맨시티한테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바치치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복귀한다고 해도 뭐 바로 이제 뭐 주전으로 이제 나서기보다는 좀 교체로 좀 뛸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코바치치가 이제 좀 돌아온 거는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중원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코바치치가 지금 필요했었는데 코바치치의 좀 복귀는 맨시티 입장에서 호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볼로냐 상대로 이제 홈에서 후반 막판에 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어찌저찌 지금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직전 경기 뭐 볼로냐 상대로 이제 간신히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력 면에서는 많이 밀리며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간 거와는 별개로 좀 직전 경기에서는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지금 유벤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노팅엄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두며 이제 다시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나 했지만, 바로 이제 뭐 팰리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 역시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이며 다소 좀 안 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자, 아무튼 양팀 다 좀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은 뭐 그다지 뭐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수비적으로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다소 떨어지고 지금 전개 또한 지지부진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 지금 뭐 제 아무리 좀 홈 유벤투스 상대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중원 장악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U자 빌드업을 좀 강제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U자 빌드업이 이제 강제되는 경우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좀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맨시티뿐만 아니라 뭐 유벤투스의 경기력도 방금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천리을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지님도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제가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두 분께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쪽지는 총 두 개를 좀 보내드렸으니까 그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최근 좀 맨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유벤투스의 뭐 경기력도 그다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맨시티 상대로는 아무래도 좀 유벤투스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유벤투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사이드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좀 답답한 거좀 공격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보기 때문에 언어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유벤투스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돌문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란트, 그리고 안토, 그리고 질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아데미와 이제 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지금 출전을 좀 못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걸 좀 제외하면은 좀 전승을 좀 거뒀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 좀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좀 도르트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2경기밖에 이제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시즌 초반에 이제 플릭볼이 굉장히 좀 이제 활발히 좀 잘 좀 전술적으로 이제 통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바르사였지만 최근에는 그런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력도 어느 정도 좀 밋밋해진 감이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래도 뭐 이것도 내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오프사이드 좀 트랩을 좀 기반으로 좀 라인을 좀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만큼 좀 수비 뒷공간이 이제 불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확실히 뭐 이제 바르스자나 뭐 돌문 역시 이제 뭐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이제 역습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이번 경기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지금 뭐 돌문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전력 누수가 큰 거는 돌문 입장에서 타격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점유율을 30%밖에 가지지 못한 채 많이 밀렸던 모습을 좀 보였던 만큼 직전 경기 홈에서는 다소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돌문이 이제 좀 직전 그런 홈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뭐 홈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도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홈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 좀 부진할 경우도 다소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뭐 바르셀로나 역시 뭐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뭐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최근 경기력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뭐 돌문에 비해 일단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뭐 좀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좀 돌문에 홈 첫 패를 좀 안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봤을 때 네, 바르셀로나 승보는 경기 내지 3.5 기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띠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예노르트 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자, 일단 뭐 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예노르트가 뭐 현재 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최근 좀 홈에서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아무로 이제 직전 경기 최악체인 발베이크 상대로 2골을 좀 실점하며 간신히 좀 이기는 등 최근 좀 페예노르트의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조금 이거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거와는 이제 좀 별개로 경기 내용은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좀 현재 좀 페예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제 이어갔을 만큼 이제 모멘텀이나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리그에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는 한동안 좀 긴 좀 부진을 겪었는데 그래도 좀 최근 좀 연승을 통해서 다시 좀 반등할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페예노르트가 좀 더 점유율을 이제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저 스파르타 프라하가 좀 생각보다 나름 좀 중원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페예노르트가 이제 프라하 상대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오늘도 봐요. 띠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티자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 수고하세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티자님. 네, 50개 원 감사드리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페이노르트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요 경기는 뭐 이제 프라가 이제 중원에서 좀 크게 좀 밀리지는 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제 전개될 수가 있다. 네, 요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최근 좀 페이노르트의 경기 내용이 썩 좋지 못하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가 이제 연승을 통해 다시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지금 페이노르트의 승 배당이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페이노르트는 승보다는 스파르타 프라 2프랜스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파르타 프라 이제 프랜스 2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프라 2프랜스 쪽. 자, 아니면은 요거는 3.5주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제 프라가 이제 뭐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뭐 그렇게 좀 좋지는 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가 뭐 이제 2프랜승 만약 한다고 했을 때 뭐 프라가 이제 뭐 득점을 좀 많이 넣어서 한다기보다는 좀 페이노르트의 공세를 어느 정도 좀 잘 틀어 막아서 이제 약간 좀 뭐 2프랜승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3.5 기준은 뭐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프라 2프랜승에다 3.5주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페이노르트와 스파르타 프라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츠르베나. 자, 일단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식 그리고 오카포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폴리식의 결장은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경기 연속 이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폼이 좀 물오른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아쉽게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챔스에서는 계속해서 좀 전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무려 5대1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좀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슈투트전에서 이제 츠르베나가 이제 좀 점유율이 좀 많이 밀렸지만 역습 전개가 빠르면서 굉장히 좀 날카로웠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득점계를 잘 마무리하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츠르베나가 홈에서는 슈투트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2골을 좀 넣었을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왔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이나 공수 방면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치가 여전히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반영하듯 좀 챔스에서도 이제 원정 경기마다 매번 좀 무기력한 모습도 이제 좀 보였던 그런 좀 츠르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츠르베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츠르베나의 화력을 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AC 밀란의 화력이 이제 더 좀 앞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챔스 원정에서 매번 좀 츠르베나의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렸기 때문에 좀 밀란 상대로 이제 좀 수비에서도 이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번 또 실점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좀 츠르베나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C 밀란 상대로 이제 실점을 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급격히 좀 수비가 이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밀란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8위권 경쟁을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AC 밀란 승보는 경기. 네, 요 경기는 1엔드 기준 이제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AC 밀란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카디프 대 이제 프레스턴.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풀라인업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현재 지금 두 팀 다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10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4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좀처럼 지금 결과를 좀 내지 못하면서 확실히 좀 흐름이 이제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양 팀 다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프레스턴보다는 카디프가 이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좀 내지 못해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공격에서는 나름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득점력에 비해 좀 유스팅은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좀 카디프긴 한데,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나 아무래도 좀 공격에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게 좀 득점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만 그래도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제 공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카디프의 그런 기대치가 더 좀 높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좀 카디프와 달리 이제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롱볼 비중이 높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대체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요인 때문에 대체로 지금 이제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양 팀의 뭐 공격 전개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이제 공격 전개가 간결하면서 좋은 쪽은 이제 카디프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카디프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카디프가 좀 홈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이 없는 좀 프레스턴에 비해서는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 또한 더 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뭐 카디프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요 경기 뭐 이제 카디프 승이 좀 2배당이 좀 넘는데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디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카디프 시티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그래서 카디프 승에 2.5줄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와포드. 자, 헐시티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블랙번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6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빌드업 또한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좀 헐시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분위기가 이제 다소 좀 상반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이라 해도 와포드가 이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수비 전환이 느려 이제 뭐 역습에 좀 취약한 그렇죠 헐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헐시티 상대로 이제 역습을 통한 좀 좋은 득점 기회도 와포드가 어느 정도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와포드가 좀 더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이제 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수비가 뭐 대체로 좀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클린스트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수비에서 안정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저 수비에서도 이제 헐시티보다 더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와포드가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쪽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와포드가 더 좋다 보니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와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와포드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와포드 프랜승에 이제 2.5슛 오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가 하나가 있죠. 그 딱 하나만 이제 띄어져 있는데 페네르바체 대 이제 빌바오. 자, 이것도 뭐 지금 빌바오가 뭐 원종이라는 거 좀 제외하면은 뭐 전혀 지금 꿀릴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빌바오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바오 프랜스 내지 어느 반을 뭐 본다고 하면 언더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아스날 대 이제 모나코. 네, 이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아스날 뭐 승이나 뭐 마인스 가져가기는 좀 많이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지금 후방에서 전력 누수도 좀 큰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모나코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모나코 2프랜승으로 가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2.5 기준이다 보니까 어느를 본다고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충분히 좀 양팀 다 좀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거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옥스퍼드. 자, 일단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최근 다시 상승을 좀 타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이 좀 식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기복도 좀 심한 편이다 보니 확실히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무작정 승을 좀 보기보다는 저는 요거는 뭐 그냥 고배당 자배우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퀸즈파크 레인저스 햄무 알부.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